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소스 코드를 설명하고 화살표 함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살표 함수. 클래스 거의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17 버전 코드나 클래스 이런 거 보여드린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스트럭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화면을 그리는 거는 여기 렌더의 리턴 부분이 화면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화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like 버튼 아니면 이거 you like this 이 텍스트 이 두 개였죠. 저희가 리턴 부분에 있는 게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올 모든 것들을 다 이 리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처럼 좀 if문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여기다가 전부 다 리턴 해가지고 if문이랑 같이 써서 여기다가 싹 다 적으시면 돼요. HTML이지만 컨트롤을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셈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리액트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화면에서 달라질 부분을 스테이트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달라질 부분 있죠. 달라질 부분 여기죠. 여기 얘를 그래서 제가 스테이트로 만든 거예요. 스테이트 liked 좋아요 눌렀냐 아니냐라는 스테이트. 이거 그 입문자분들은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일단 조금 그 강좌 보시면서 같이 감을 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잖아요. 제가 버튼을 눌렀냐 아니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like고 버튼을 눌렀으면 you liked this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를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하죠? 뭐 아니면 도는 불리언이죠. 불리언. 불값. true false. 그러니까 눌렀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게 요게 true면 눌렀으면 you like this 텍스트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면 버튼을 보여줘라 요런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조금 그 와닿으실 수는 있겠는데, 눌렀으면 텍스트 보여주고 안 눌렀으면 여기 else 부분이니까 안 눌렀으면 버튼 보여줘라. 그리고 눌렀다 이거는 이렇게 on클릭에다가 setState에서 이 liked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true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리액트는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더럽다 해야 되나 그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this state liked가 false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false인데 얘를 이렇게 true로 바꿔줄 수 없냐.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리액트에서는. 그래서 리액트에서 명심해야 될 거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 세 번째는 객체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리액트에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거 세 번째. 이거를 불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불변성. 여기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배열 있죠? 배열. 제가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pop, push, shift, unshift. 얘네랑 concat, slice. 여기 슬라이스가 있을 수 있고, 위와 아래의 차이. 위와 아래의 차이를 구별을 하실 수 있나요? 더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기까지만 적었는데, 이제 이거 자바스크립트 기본기 문제예요. 위와 아래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리액트 공부하시다 보면, 아, 내가 자바스크립트 기본기가 이렇게나 부족했구나 딱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러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위는 뭐냐면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정, 아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냄. 이거 아마 문법책 보셨으면 분명히 이 글자가 적혀져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와닿아서 그냥 넘어가셨을 거거든요. 리액트에서는 위에 것들을 거의 쓰시면 안 돼요. 위에 것들을 거의 쓰시면 안 되고, 밑에 것들 이런 콘캣, 슬라이스 이런 것들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요.
이것도 이제 객체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예. 여기서 배열도 객체입니다. 배열도 객체. 설마 이거 모르시진 않았죠? 배열도 객체인 거를 모르시진 않았죠? 예. array.b는 c 이런 거 됩니다. 예.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또 객체 뭐 있죠? 함수 있죠? 펑션 a 있으면 a.d는 e. 예. 함수도 객체니까 당연히 이런 거 되죠. 그래서 객체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기존 객체는 놔두고 객체를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바꿔줘라. 그런 의미예요. 객체를 바꾸지 말고 복사해라. 이렇게.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런 거는 좀 그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객체를 복사하는 게 사실 조금 그 귀찮거든요.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리액트가 이런 거 만들어줬어요. liked는 true 이렇게. setState setState 쓰면 이렇게 this state liked는 true. 요거 대신 이렇게 할 수 있게 객체를 바꿀 수 있는 이 setState를 만들어줬습니다. state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가 true로 바뀌고, 데이터가 true로 바뀌는 즉시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리액트는 데이터를 바꾸면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state가 true가 되겠죠. true가 됨과 동시에 화면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뀔 화면을 여러분들의 state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데이터, state에 따라서 화면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라 그랬죠.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자꾸 이 데이터 한번 여기 코드에 있는 데이터 쳐다봤다가 여기 화면 이렇게 다시 쳐다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자꾸 하게 되실 텐데, 요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데브 툴이 있어요. 데브 툴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state 나오죠. state 지금 false로 되어 있고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얘가 true로 바뀌죠. true로 바뀜과 동시에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 리액트 데브 툴이 있어요. 이 리액트 데브 툴을 같이 설치를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편합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화면이 바뀐다. 이거를 이 한 화면에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액트 데브 툴은 여기서 구글에다가 리액트 디벨로퍼 툴즈 요거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해서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컴포넌츠랑 프로파일러 두 개 뜨거든요. 이 프로파일러는 성능 문제 해결할 때 쓰시면 되고, 컴포넌츠는 이렇게 컴포넌트와 스테이트 볼 때, 그리고 이제 프롭스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빨간 건 뭐냐? 스트릭트 모드. 스트릭트 모드가 아니다. 스트릭트 모드는 사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스트릭트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막 별의별 변종들이 많아요. 이 클래스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컨스트럭터라는 거를, 클래스는 원래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되긴 한데 컨스트럭터를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컨스트럭터 쓰기 귀찮다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부분을 this.onClickButton 이렇게 빼서 onClickButton 이렇게 바깥에서 빼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작을 안 하죠. 이거는 그 클래스 문법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this.onClickButton이 원래라면 요거예요. 리액트가 아니었다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이거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this.onClickButton은 bind this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기다가 이거를 꼭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옛날이죠. 진짜 옛날. 그러면 다시 또 돼요. 요걸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런 함수들을 바깥에 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코드 보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거 화살표 함수로 써주면 돼요. 화살표 함수로 써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스테이트는 이렇게.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이게 클래스가 이래요.